반다이 남코의 새로운 모바일 건담 시뮬레이션 게임 SD 건담 G 제너레이션 이터널이 출시된 지 어느덧 2개월이 지났습니다. 보통 모바일 게임의 흥행은 여러 단계로 나뉘어 측정됩니다. 출시 일주일간은 초기 반응과 유저 평가를 체크하고 4주차 때는 서비스 유지율과 과금 데이터를 분석하며 2개월 정도에는 업데이트 주기, 콘텐츠 소비율, 재방문율, 과금 전환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지요.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일본의 시장에서 앱스토어 매출 1을 달성했으며 출시 초기 하루 만에 다운로드 100만 건, 2일 만에 200만 건을 돌파할 정도로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한 달 매출도 2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수치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이 채널에 오시는 분들이 이런 걸 궁금해하시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이번엔 이런 수치보다는 제가 직접 2개월간 플레이하면서 느낀 여러 가지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이 게임의 본질은 시뮬레이션 이전의 캐릭터 게임입니다. 이런 게임에서 흔히 겪는 딜레마는 두 가지죠.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게임에서 약한 경우, 또는 좋아하지 않는 유닛이지만 강해서 억지로 써야 하는 경우, 그리고 운이 좋지 않아 강력한 유닛을 뽑지 못해서 게임의 콘텐츠를 풀어나가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게임은 유닛 활용 면에서 나름의 미덕을 가지고 있죠. 반다이 남코 게임이 늘 그렇듯 이 게임은 가챠 제한 수급이 적은 편이어서 무과금 유저는 마음 놓고 가챠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 예로 저는 처음에 12,000 다이아로만 가챠를 뽑고 그 다음에 6,000 다이아로 스트라이크 프리덤을 뽑은 후 그 다음엔 제가 좋아하는 제타 건담이 나올 때까지 가챠를 하지 않고 버텼는데요. 문제는 제타 건담을 뽑으려고 42,000 다이아를 썼다가 실패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픽업 캐릭터를 하나도 못 뽑았다는 거죠. 하지만 이 게임은 특유의 구조책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게임과는 달리 최고 등급 유닛이 아니어도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보통 모바일 게임이 5P급 캐릭터를 뽑지 못하면 엔드 콘텐츠, 하드 콘텐츠를 클리어하지 못해 게임에서 떨어져 나가지만 이 게임은 기본적으로 배포하는 기체와 캐릭터 또는 일반 개발로 얻는 캐릭터나 개발 기체의 활용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과금 유저 대비 시간과 투자가 많이 필요하지만 무과금도 PVP를 제외한 대부분의 콘텐츠를 문제없이 즐길 수가 있죠. 이를 증명하듯 후에 추가된 이터널 e스포츠 미션의 조건을 보면 개발 기체와 배포 기체만으로 클리어하라 란 말이 있을 정도며 실제로 해보면 SR, SSR 등급 기체를 3성까지만 개발해서 주력 무기를 5성까지 올리고 적절한 patch를 키워주면 최고 난도 콘텐츠까지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는 절묘한 밸런스로 출시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무과금 유저가 기체 개발하고 이를 3성으로 만드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금 유저를 우대하는 면도 보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겠죠. 즉 레어 기체를 얻겠다는 야망만 버리면 게임을 즐기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이런 설계는 캐릭터도 보이는데요. 스킬과 능력 측면에서 6월 가챠 캐릭터가 좋은 건 확실하지만 SR 등급의 마슈 같은 캐릭터처럼 능력치가 아쉬워도 스킬 배분이 좋아서 특정 미션에 활용할 수 있는 등 등급도 낮고 스킬이 안 좋아서 아예 못 써먹을 캐릭터가 생각보다 적어요. 단 이 부분에서도 과금 유저에 대한 대우는 확실한 편인데요. 6월 레벨 상한이 100이라면 SSR은 90, SR은 80인식으로 한도가 있기에 이런 등급의 유닛들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한계 돌파, SP 돌파를 해야 레벨을 100으로 만들 수 있는데 게임에선 그 재화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과금 유저가 아니라면 아무래도 무턱대고 SPR을 할 수는 없겠죠. 여하튼 중간 결론을 내보자면 가챠에서 모두 망해서 구입 캐릭터, 개발 기체만 있다고 해도 모든 콘텐츠를 즐기는 데는 무리가 없단 말이겠네요. 실제로 저도 무과금 유저이지만 PVP 마스터리그에서 이 정도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을 계속할지 여부에는 격렬한 논쟁이 오가고 있죠. 우선 전반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혹독한 편입니다. 다른 게임에 있는 시즌 패스나 월 정액이 없어 과금 효율 자체가 나쁘고 다이아 획득량도 극도로 제한적입니다. 페이트 그랜드 오더, 그랑블루 판타지 같은 효율적인 과금 옵션이 없고 재화 수속량이 페이트 그랜드 오더 대비 약 60% 정도라고 하는데 페이트가 무과금에게 너그러운 게임이 아닌 걸 감안하면 이터널이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매는지 잘 알 수 있죠. 게다가 2주마다 기간 한정 뽑기로 수익성 위주의 공격적인 판매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6월 기준으로 새로운 유닛이 기존 티어 유닛을 밀어내는 시기라 강력한 유닛을 얻으려면 사실상 지속적인 과금이 필요하죠. 즉 지속적인 과금 압박으로 유저 피로도가 큰 편입니다. 단 제작사는 이를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스토리 이벤트에서 획득되는 다이아 양을 2배에서 2.5배 늘리고 에스피어 아이템 획득량을 늘릴 예정이라고 발표했죠.
처음에 콘텐츠가 공개된 후 많은 유저들이 앞으로의 싱글 콘텐츠 업데이트를 걱정했죠. 왜냐면 반다이 남코의 경우 처음에 너무 많은 걸 공개한다던가 반대로 업데이트를 너무 안 해서 말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이 작품의 경우 처음은 합격점이었습니다. 이후 추가된 첫 PB 콘텐츠인 기동사 건담 시드 리콜렉션은 건담 시드와 데스티니의 미신링 급격 이야기인데 이 게임을 위해서 이 스토리를 따로 만든 것은 물론 오리지널 애니메이션까지 따로 추가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업데이트를 기대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게임을 많이 해본 사람은 이게 오래가지 못할 거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공을 들이면 PB 콘텐츠 업데이트 주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현재 이 게임은 콘텐츠 부족을 빈번히 지적당합니다. 이는 지표로도 증명되는 것으로 출시 2개월 후 DAU가 약 40% 감소, 즉 앱스토어 순위 기준으로 상당히 많은 유저가 급감한 상황인데 이는 과금 지속력 및 콘텐츠 유지 관점에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왜 이 게임은 콘텐츠가 부족할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지적됩니다. 우선 PB 콘텐츠 양의 분량이 적죠. 이 게임은 시나리오를 깨는데 필요한 AP 양이 적고 AP 수급 속도도 느린 편입니다. 아무래도 콘텐츠 소모 속도를 최대한 늦추기 함으로 보이는데 처음엔 하드레벨 콘텐츠 난이도가 높아서 괜찮았지만 유저들의 전력풀이 강해지면서 콘텐츠 소모량이 빨라지기 시작했죠. 시드 리콜렉션 스토리가 4월 30일에 공개되면서 콘텐츠 부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듯 보였지만 다음 이벤트인 05832 6월에 그것도 전편만 공개되면서 다음 이벤트가 언제 나올지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드 데스티니는 6월 말에서 7월로 밀렸죠. 문제는 이 시점에서는 이 정도 게임을 즐긴 사람은 새로운 PB를 쉽게 깔 수 있다는 겁니다. 하드코어 유저 기준으로 아무리 느려도 신규 이벤트를 3일 내에는 클리어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러니 콘텐츠 소모 속도가 더 빠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 하드코어 유저들은 이미 모든 이벤트를 다 끝내놓고 매일매일 출석 체크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무과금도 이런 상황이니 헤비 과금론 말할 것도 없지요. 제작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PVP 콘텐츠인 마스터리그를 개최했지만 이쪽은 많은 유저들에게 평가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콘텐츠 업데이트 주기가 길어지고 예정이 자꾸 미뤄지는 이유는 개발 구조상의 한계가 아닐까 합니다. 반다이 남코, 인텔리전스 시스템, 어플리포트의 3단계 구조로 인한 의사결정 지연이 업데이트 속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뭘 하나 하려고 해도 의사결정이 쉽지 않을 테니까요. 여하튼 이 게임은 현재 콘텐츠 부족이 눈에 띕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터널 전용 미션을 만들어 잘 쓰지 않은 개발 기체, 배포 기체만으로 시나리오를 공략하게 만들었지만 그것만으로는 하드코어 유저를 만족시키기는 어렵겠죠. 단 앞으로의 전망이 마냥 불안한 건 아닙니다. 어플리포트는 전혀 없이 활발한 안케이드를 통해 고객들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취합하고 있으며 실제로 여러모로 말이 많았던 마스터리그도 안케이드를 바탕으로 개편한다고 하니 모바일 게임 소통 면에선 현 시점에선 충분히 합격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비록 무과금이긴 하지만 이 게임이 생명력을 갖고 오래 서비스되려면 여러가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콘텐츠 확충. 0083같이 쪼개내더라도 최소한 월 1회 정도의 PB 콘텐츠 업데이트도 중요하지만 과금을 통해 삼성 UR 대군을 만든 하드코어 유저들을 위한 엔드 콘텐츠 업데이트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여로 랑그리사 모바일은 PVP를 안 하는 사람을 위해 PB 시나리오에 하드 모드를 준비한다던가 랑그리사 시리즈의 캐릭터가 모두 모이는 오리지널 시나리오도 다수 준비했죠. 예전에 플레이스테이션용 SD 건담 G 제너레이션 FEF에서 캐릭터를 활용한 여러 오리지널 시나리오가 있었죠. 건담 패드를 위해서 이런 걸 기획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둘째, 과금 효율성 개선. 이건 다른 모범적인 사례가 많을 겁니다. 시즌 패스, 월정액 등 효율적인 과금 상품을 연구하면 되겠죠. 셋째, PVP 콘텐츠 개발 및 개량. 무과금 유저에겐 반갑지 않겠지만 이 게임의 PVP 콘텐츠의 퀄리티는 높은 편이 아니죠. 이 게임이 살아남기 위해선 PVP의 개선이 필수적이며 그게 이루어져야 무과금 유저가 즐길 거리도 늘어날 겁니다. 좋은 게임, 오래 살아남아야겠죠. 넷째, 유저 편의성 개선. 이 게임은 세세한 편의성 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요. 한여로 이 게임은 지피라는 화폐를 얻기 위해서 볼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유저가 많은데 이왕이면 숫자를 입력해서 여러 개를 한꺼번에 개발하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한 유닛을 개발할 때 중간 과정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일괄 개발이란 항목이 있는데 문제는 기존에 보유한 기체가 있음에도 새로 개발해서 돈을 쓰게 만드는 등 또한 해체를 할 때 일괄 해체 메뉴에서 특정 유닛을 뺄 수가 없으므로 만약 특정 유닛을 빼고 해체하려면 유저가 일일이 골라줘야 하는 식으로 유저 편의성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꽤 많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는 자막을 못 끄는 게 이해가 안 가더군요.
결론해보죠. 이 게임의 완성도는 이 정도면 높은 편입니다. 시뮬레이션 게임으로서의 깊이와 무과금 친화적인 밸런스는 분명한 장점이죠. 하지만 서비스 운영 측면에선 개선이 시급합니다. 특히 콘텐츠 업데이트 속도와 과금 구조의 문제는 게임의 생존력을 좌우할 핵심 요소이며 그렇기에 지금이라도 개선책을 기획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하네요. 즉 현재로선 조건부 추천, 향후 3개월에서 6개월간의 대응이 이 게임을 수년간 서비스할 수 있을지 아니면 여태까지처럼 소리 소문 없이 서비스 종료할지를 결정한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